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 중에서 매출 조업도의 차이, 매출 조업도 차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로 구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그 방법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익중심점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익중심점의 성과평가 보고서에는 실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하고 변동예산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그리고 종합예산 또는 고정예산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차이를 분석한다. 그것을 보고서로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매출액하고 변동 예산의 매출액하고의 차이가 바로 판매 가격의 차이다. 판매 가격의 차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실제 단가와 목표 단가와의 차이거든요. 판매 가격 차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변동 매출 원가와 변동 판관비가 있는데, 자, 이걸 다시 이제 원가 차이와 판관비 차이로 또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변동 예산 손익계산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하고 종합예산 또는 고정예산 공원이익 손익계산서하고의 차이를 가지고 무엇을 분석하냐? 매출 조업도 차이를 분석한다 이겁니다. 자, 이 매출 조업도 차이는 자, 이 보면 매출액에서도 매출 조업도 차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변동 매출원가 그리고 변동 판관비에서도 매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조업도 차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판매한 수량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판매량과 목표로 한 판매량의 차이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조업도 차이, 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매출 조업도 차이는 매출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변동 매출원가, 변동 판관비, 즉 변동 원가에서도 매출 조업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조업도 차이는 공원이익으로 계산한 매출 조업도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매출 조업도 차이는 공원이익의 차이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변동 예산 차이와 종합 예산 차이. 종합 예산 차이는 고정 예산 차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변동 예산 차이와 고정 예산 차이를 보면 변동 예산 차이는 실제와 변동 예산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의 차이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과 종합예산 손익계산서의 공원이익의 차이를 또 종합예산의 차이로 또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와 변동예산의 차이를 변동예산 차이, 실제와 종합예산, 고정예산의 차이를 종합예산 차이,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공원이익의 차이로 변동예산 차이와 종합예산 차이를 분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정원가가 실제나 그리고 변동예산이나 종합예산이나 고정원가의 차이가 없을 때는 공원이익의 차이로서 변동예산 차이와 종합예산 차이를 분석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에서의 고정원가와
실제 고정 원가가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자, 영업이익의 차이로서 변동 예산 차이와 고정 예산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고정 원가가 다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의 차이로서 변동 예산 차이와 종합 예산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다. 자, 고정 원가의 차이가 없으면 공원 이익의 차이로 그냥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변동 예산 차이와 이 종합 예산 차이를 영업 이익의 차이로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자, 또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익 중심점의 성과 평가 보고서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설명했던 판매 가격 차이하고 이제 매출 조업도 차이인데요. 자, 그런데 이 판매 가격 차이는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죠. 판매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차이예요. 매출액의 차이. 자, 매출액의 차이인데, 그런데 이 판매 가격 차이를 공헌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 가격 차이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같다. 매출 조업도 차이는 어차피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공헌 이익의 차이로서 분석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근데 판매 가격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매출액의 차이인데 그것을 공헌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공헌 이익의 차이로서 판매 가격 차이를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결과는 같다. 왜 그러냐? 자, 한번 보시면, 자, 실제, 그리고 고정 예산 또는 종합 예산,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이제 변동 예산이 오게 되는데요. 자, 이 실제 이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자, 판매 가격은, 자, 실제 판매 가격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변동 원가는 표준 변동 원가를 사용해서 공헌 이익을 계산을 해요. 공헌 이익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실제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용하는 것은 실제 가격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변동 원가는 표준 원가인 변동 원가를 사용을 해서 단위당 공헌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실제 판매량을 곱해서 공헌 이익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정 예산에서는 당연히 판매 가격도 표준 목표로 했던 그 판매 가격, 목표로 했던 처음에 예산상의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 원가도 처음에 목표로 했던 표준으로 했던 변동 원가, 표준 변동 원가를 사용해서 공헌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목표로 했던 판매량을 곱해서 공헌 이익을 계산을 하죠.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동 예산은, 자, 가격은 목표로 했던 가격, 그리고 변동 원가도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 원가, 그리고 곱하기 실제 판매량, 이렇게 변동 원가에서 공헌 이익이 계산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이를 가만히 보면, 이 차이를 가만히 보세요. 차이가 있는 건 뭐만 차이가 있죠? 실제 판매량 같죠? 표준 변동 원가 같죠? 그 뭐만 차이가 있어요? 실제 가격하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 판매 가격하고만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 차이를 공헌 이익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매출액의 차이로 계산할 때하고 결과는 같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같다.
자, 그리고 이 둘, 변동 예산과 고정 예산의 차이는, 자, 여기 판매 가격과 변동 원가는 다 목표로 했던 판매 가격, 변동 원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고, 뭐만 차이가 있다? 실제 판매량과 목표로 했던 판매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매출 조업도 차이가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도 판매 가격 차이를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판매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판매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판매 가격 차이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원 이익으로서 판매 가격 차이를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서울전자의 사업 부문은 제품 A와 B를 사용해서, 자, 제품 A와 B 두 가지 제품입니다. 두 가지 제품. 자,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판매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보시면 제품 A와 B가 있는데, 제품 A와 B가 있죠. 자, 판매 수량을 보시면 A는 실제로 400개를 판매했고 B는 700개를 판매했습니다. 합계로는 1100개가 판매가 됐죠. 근데 400개, 700개였고, 자,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거는 몇 개였냐? A 500개, B 500개, 합계 1000개를 원래 목표로 했던 거예요. 원래 목표는 이거였는데 실제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 판매량은 1000개에서 1100개로 증가했고, 그죠? 그리고 비율도 보면 처음에는 5대 5의 비율이었는데 실제로는 4대 7의 비율이 또 실제로는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판매 가격과 변동 원가를 보시면 실제 자료를 보면 A는 130원과 100원이니까 실제로는 30원의 공원이익을 한 개당 단위당 공원이익을 획득했고, B는 70원의 공원이익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은 A는 공원이익이 단위당 40원이었고 B는 단위당 60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보면 A는 지금 감소했고 B는 오히려 단위당 공원이익이 실제로 더 증가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고,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매출 총 차이를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공원 이익의 차이로 만약에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러면 판매 가격은 요 실제 판매 가격을 사용을 해요. 근데 변동 원가는 표준 변동 원가, 즉 예산상의 변동 원가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AP 실제 가격 표준 변동 원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30원 빼기 110원, 170원 빼기 140원 이렇게 분석을 한다. 자, 실제, 그렇죠? 실제 가격 표준 변동 원가, 공원 이익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 예산, 요건 당연히 목표로 했던 가격,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130원 빼기 110원 곱하기 실제 판매량 400개. 그러면 공원 이익이 얼마냐? 자, 8,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원 빼기 140원, 그 다음에 곱하기 700개. 그럼 공원 이익은 21,000원. 그러면 이 공원 이익은 합계 29,000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고정 예산을 보시면 150원 빼기 110원이죠. 곱하기 500개. 목표로 했던 판매량. 자, 그러면 공원 이익은 2만원, 200원 빼기 140원 곱하기 500개. 그럼 목표로 했던 공원 이익은 3만원.
그래서 합계 공원이익은 5만 원. 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자, 중간에 변동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제 매출 총 차이가 됩니다. 매출 총 차이. 매출 총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가격 차이 또는 판매 가격 차이하고 매출 조업도 차이를 합해서 매출 조업도 차이를 합해서 우리가 매출 총 차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매출 총 차이는 21,0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원이익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 공원이익이 지금 21,000원만큼 더 작게 나왔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변동예산. 자, 그러면 150원 빼기 110원. 가격과 원가의 자료는 요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만 판매량 자료는 실제 판매량 자료를 사용합니다. 400개. 그러면 16,000원 공원이익. 그 다음에 200원 빼기 140원. 그 다음에 판매량은 실제 판매량. 변동 예산이니까 실제 판매량 곱하기 700개. 그러면 42,000원. 그러면 합계 58,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둘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요 둘의 차이는 400개, 400개, 700개, 700개. 판매 수량 같죠? 그 다음에 110원, 110원, 140원, 140원. 변동원가, 표준 변동원가. 같죠? 그 뭐만 다르다? 판매 가격 130원, 판매 가격 150원. 실제 가격, 목표로 했던 가격. 170원, 실제 가격, 200원, 목표로 했던 가격. 딱 요것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판매 매출 가격 차이는 판매 가격 차이 또는 매출 가격 차이는 29,000원의 불리한 차이. 그리고 요 둘의 차이는 변동 예산과 고정 예산의 이 공원이익 차이는 자, 여기는 500개, 400개, 500개, 700개라는 판매 수량만 지금 차이가 납니다. 매출 조업도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조업도 차이. 8,000원의 유리한 차이. 8,000원의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발생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출 총 차이를 매출 가격 차이와 매출 조업도 차이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은 요 매출 조업도 차이입니다. 매출 조업도 차이. 자, 그러면 이 매출 조업도 차이에서 우리가 원가 중심점 할 때 여러분들 원가 중심점에서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배웠던 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원가 중심점의 이야기였고 이익 중심점에서도 이와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이익 중심점에서는 이 매출 조업도 차이를 자,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로 분석을 합니다.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 그러니까 배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복수의 제품이기 때문에 배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단일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배합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매출 조업도 차이가 곧 그냥 매출 수량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복수의 제품이면 당연히 이 매출 조업도의 차이는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로 분석이 된다 이겁니다. 그건 원가 중심점도 같았죠. 그러니까 구조는 원가 중심점에서 배웠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하고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원가 중심점에서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원가 중심점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죠. 그래서 여기는 생산량을 가지고 당연히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가지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익 중심점이죠. 말 그대로 매출 조업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판매 수량, 생산량이 아니고 판매량을 가지고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다르고요. 자, 배합 차이는 자, 복수의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에 그때 판매 제품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공원이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합과 그리고 예산 배합상의 예산 배합의 차이 때문에 공원이익의 차이가 생길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배합 차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배합 차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매출 수량 차이는 전체 매출 조업도 차이 중에서 배합의 차이로 인한 부분을 빼내고 나머지를 우리가 매출 수량 차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수량 차이, 매출 배합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수량 차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순수한 총 판매 수량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순수한 총 판매 수량으로 인한 차이.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잠깐 봤던 예제를 보면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량은 1000개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판매된 것은 1100개가 판매가 됐잖아요. 그죠? 총 판매 수량이 1000개에서 1100개로 더 증가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매출 수량 차이가 나올 겁니다. 매출 수량 차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합 차이를 보시면 아까 우리 그 앞에서 봤던 예제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5대 5의 비율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4대 7의 비율로 비율이 바뀌었죠. 5대 5가 예산 배합이었는데 실제 배합은 4대 7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또 공원이익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그게 바로 매출 배합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 수량 차이는 또 두 개로 또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매출 수량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로 또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이 분석은 시장 점유율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에 대한 분석은 자, 이 강의 다음 강의에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자, 기본적인 자료는 앞에서 봤던 첫 번째 예제와 기본적인 자료가 같아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아까는 우리가 판매 가격 차이하고 그리고 매출 조업도 차이를 구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 매출 조업도 차이를 자, 두 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자. 어떻게?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미리 설명을 좀 했는데 실제 판매 수량의 비율, 즉 실제 배합을 보면 자, A와 B가 400대 700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7이죠? 자, 비율을 보면 11분의 4, 11분의 7이라는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총 판매 수량은 1100개를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판매 수량 또는 예산 판매 수량의 비율, 예산 배합을 보시면 A 대 B가 자, 5대 5였어요. 자, 1대 1이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50%, 50%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으로 세웠던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총 1000개였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보시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변동 예산. 이제 요거는 변동 예산이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이제 고정 예산인데요. 자, 고정 예산은 어차피 다 목표로 한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배합도 예산 배합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합도 실제 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0원 빼기 110원. 여기 이제 SP 그리고 SV. 자, 목표로 했던 가격 그리고 표준, 목표로 했던 표준 변동원가 150원 빼기 110원 곱하기 실제 수량이죠. 400개입니다. 자, 16,000원
200원 빼기 140원 곱하기 700개 그러면 42,000원. 요게 58,000원이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미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제 1번에서도 이미 계산을 했던 거예요. 자, 고정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계산을 했는데 150원 빼기 110원 곱하기 500개 2만원, 200원 빼기 140원 곱하기 500개에서 3만원 해서 합계 5만원. 요것도 아까 예제 1번에서 이미 계산을 했던 거예요. 요 두 개는 이미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이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이제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 조업도 차이였고요. 자, 변동 예산인데 예산 배합을 사용한 변동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배합. 자, 예산 배합이 사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A의 공원이익은 150원 빼기 110원. 자, 이게 이제 표준 가격, 목표 가격, 그리고 표준 변동원가. 150원 빼기 110원은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총 판매량은 1100개잖아요. 그죠? 1100개. 그 실제 총 판매량은 1100개. 그런데 만약에 1100개 실제 판매하면서 요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00개의 50% 아닙니까? 그럼 공원이익이 22,000원이 됐겠죠? A는. 일단 B는 200원 빼기 140원. 그리고 실제 총 판매량 1100개의 50%를 B를 판매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원이익은 33,000원이 됐겠죠. 자, 그러면 합계가 55,0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한번 좀 더 분석해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바뀔까? 아까 이게 400개였잖아요. 그럼 이 400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1100개의 1100개의 11분의 4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B는 1100개의 11분의 7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0개.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야, 처음에 목표로 했던 판매 수량은 1000개였는데 50%를 판매한 거죠. 그러니까 500개. 요건 1000개 곱하기 0.5, 500개. 그래서 500개, 500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요 둘 사이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요 둘 사이는 뭐만 다르냐? 다 똑같은데 요 배합 11분의 4, 11분의 7, 0.5, 0.5 이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판매량도 총 판매량도 실제 총 판매량 1100개, 1100개. 똑같단 말이에요. 딱 요 배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네요. 그 배합 차이로 인한 공원이익의 차이가 얼마냐? 3,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3,000원. 그래서 매출 배합 차이가 3,000원만큼 유리한 차이다. 왜? 예산 배합하고 달라지어서 결국은 공원이익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유리한 차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리한 차이가 되는 것이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지금 한 개당 공원이익이 40원이에요. 요거는 한 개당 공원이익이 60원이에요. 한 개당 공원이익이 40원, 한 개당 공원이익이 6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A는 하나 팔면 40원의 이익, B는 하나 팔면 60원의 이익.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더 많이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익이 더 많이 남는 B를 더 많이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B의 비율이 늘어나면 B의 비율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게 돼요. 반대로 A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B는 이익이 더 한 개 팔았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남는 B는 처음에는 목표로 한 게 50%를 판매하는 거였는데 11분의 7이니까 50%보다 더 많이 판 거 아닙니까? 비율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반대로 A는 50% 목표였는데
50%보다 더 작아졌죠, 실제로 판매한 게.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남는 B를 더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이익이 증가했다 이 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출 수량의 차이입니다. 오로지 총 판매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원래 처음 목표로 했던 거는 1000개였는데 실제로 1100개를 판매했잖아요. 더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죠. 금액으로는 5,000원의 유리한 차이. 자,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배합 차이, 수량 차이 이해됩니까? 네, 이상으로 매출 조업도 차이를 가지고 매출 수량 차이 그리고 매출 배합 차이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